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대한신당까지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정부 원안에서 1조 원 남짓 순삭감하는 그런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를 한 건데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네. 근데 예산안은 합의가 됐는데 두 번째 논의 대상이었던 선거법 단일안 합의에는 매듭을 어제 짓지 못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최종 단일안을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했는데요. 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이 연동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오전에 단일안이 확정이 되면 오후에 또 상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근데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질 않고 네. 예산안은 이제 바로 처리가 될 것이고 네. 이제 선거 그 다음이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패스트트랙 법안도요. 필리버스터를 이제 발동을 하고 정기국회 끝나면 바로 다음 날 임시국회 열어서 네. 이때는 이제 필리버스터가 성립이 안 되니까 바로 표결한다. 그렇죠. 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네. 한국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한국당은 예산안 야합이다, 세금 도둑질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국회 예결위원장이죠.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공무원들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다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요? 기재부는 이제 이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가지고 구체화 작업을 앞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예산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근데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이 협의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 집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 합의된 거에 대한 작업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치 관여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네. 예. 네, 그러니까 여당 예결위원들이 또 반박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어요. 합법적인 논의였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그동안 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국당이 심사를 지연시켰고 네. 뭐 논의회장, 협의회장에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간 끌기로 국회의 의무, 책임을 해태한 한국당이 오히려 세금 도둑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여야 대치라고 보기도 힘들죠. 네. 그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간의 대치가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네. 아무튼 그나저나 이제 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막판 변수가 이제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본회의 직전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새 원내대표가 당장 오늘 정면 충돌을 할지 아니면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협상을 선언할지 이런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강경파, 협상파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전국의 흐름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 협상에 대한 의견이 후보마다 좀 달라요. 김선동 의원과 강석호 의원은 협상파고요. 네. 유기준 의원은 강경파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약간 그 중간쯤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향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뭐 오늘 중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좀 지켜봐요. 네. 오늘이 좀 상당히 아무튼 국회가 여러 가지로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저희 시선 집중해서 여러 번 다룬 문제를 갖고 오셨네요. 네. 근데 추가 내용이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네. 뭐 CJ ENM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101로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시리즈가 저도 인터뷰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사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최근 시즌, 그러니까 시즌 3와 4만 순위 조작이 있었다라고 나왔었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그 검찰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네. 봤더니 시즌 1, 2까지 전부 모든 시즌에서 순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IOI라는 엄청난 인기 여그룹을 배출을 한 시즌 1에서는요. 네. 그래도 최종 11명이 아닌 1차 탈락자 때 순위를 바꿨던 혐의가 드러났어요. 근데 워너원이라는 또 네. 남자 그룹 배출한 시즌 2에서는 1차 탈락자뿐 아니라 최종 11명 선발에서도 득표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호호. 그러니까 한 명의 연습생을 순위 밖으로 밀어내고요. 예. 11위 안에 들지 못했던 다른 연습생을 올려서 워너원 멤버로 데뷔를 시켰다는 건데요. 근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수법은 점점 대담해져서 시즌 3에서는 최종 선발전 진출 연습생 순위를 생방송 투표도 하기 전에 제작진이 먼저 정해놓고 이 순위가 나오도록 문자 투표수, 온라인 투표수 합계 숫자를 보여주도록 했고요. 네. 시즌 4에서는 아예 최종 데뷔 멤버 11명을 미리 정해놨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건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간택 쇼였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왜 이랬대요? 이유가 뭐래요?
뭐 흥행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좀 더 참신한 member, 인기를 끌 수 있는 멤버를 선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네. 금품 향응 접대 증거가 드러났어요. 오호. 이 검찰이 담당 PD 안모 씨가 이런 조작의 대가로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47차례에 걸쳐서 무려 4,600만 원어치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심하게는요, 한 번 접대받은 비용이 2천만 원을 넘은 적도 있고요. 2천만 원요? 네. 그리고 한 번에 1,000만 원을 넘긴 접대 자리도 여러 건 있던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습니다. 이 제작진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오디션 프로그램 참 많은 분들이 내 손으로 그러니까 스타를 뽑는다라고는 어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불신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에 맞서서 10여 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로 일본군 위안소 온라인 지도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네. WAM이라는 단체인데요. 여성들을 위한 전쟁과 평화라는 일본 단체인데 이 지도를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안소가 설치된 곳을 다 이렇게 지도를 표시를 그렇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땅, 예. 일본 땅뿐만 아니라 뭐 중국, 대만에 이르기까지 이 동아시아의 위안소 그 지도에 전부 점을 찍어서 완성을 했고요. 예. 이 온라인 매핑 웹사이트 들어가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점을 클릭해 보면 그 장소의 사진도 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할 피해자들의 증언, 일본군 공문서 이런 기록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천 건의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사료가 다 망라돼 있다는 거죠. 이 웹사이트 주소는 wam-peace.org 인데요. 예.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전범 법정에서 드러난 근거 자료들을 전부 데이터 매핑화한 거죠. 그래요. 큰 일을 했네요. 일본군 직영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민간의 경영을 위탁한 위안소까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또 그 일본군이 위안부에 관여했다는 공문서도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일본군은 지금까지 뭐 위안부가 군 차원의 조직적 운영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변을 해왔죠. 그렇죠. 네. 근데 일본군이 이 위안부 제도에 관여한 걸 뒷받침하는 공문서가 이번에 또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중국 주칭다오의 일본 총영사가 일본 외무성에 연락하기 위해서 1938년도에 작성한 기밀 문서입니다. 해군은 병사 150명, 육군은 70명당 1명의 작부, 그러니까 위안부가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드러나 있었고요. 예. 이렇게 드러난 공문서가 지금까지 340건에 달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일본 내에도 또 양심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양심 세력과 연대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자,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했던 뉴스 3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